요즘 부동산 뉴스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어떤 기사들이 있습니다. 강남 토지거래구역이 해제가 된다고 하더라. 아니다. 진짜 다시 규제가 강화될 거다. 그리고 강남 반등의 시작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가장 먼저 하시나요? 저도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게 있고, 그리고 처음 공부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회의감이나 절망감도 많이 느끼겠다라는 생각을 하기도 해요. 요즘 강남 아파트 보면 뭐 20억, 30억은 기본이고 최근에 실거래가 막 70억 이렇게 찍혀 있는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절망감이나 아니면 회의감 많이 느끼실 것 같다라는 생각도 많이 했고, 저도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처음 공부를 시작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했던 생각들이나 그리고 제가 했던 공부 방법이나 이런 것들을 공유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느꼈던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들이니까요. 아, 저 사람은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공부를 했구나 라고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부동산 공부를 처음 시작을 했을 때 일단은 기사랑 좀 친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니까 저는 종이신문을 구독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 신문을 스크립도 하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가위로 막 잘라서 빨간색 색연필로 동그라미도 치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규제가 또 하나 풀리거나 아니면 호재가 나온다라고 하면 막 같이 흥분하기도 하고 조급해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공부를 했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돌아보면 문제가 뭐냐면 그때 했던 많은 공부가 내 투자에는 직접 도움이 됐던 적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실질적인 투자 물건 같은 경우가 2억에서 3억 정도의 물건인데, 신문이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물건들은 막 30억짜리, 40억짜리 이런 물건들이었거든요. 공부는 내 삶과 좀 가까워야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나와 상관없는 공부는 그냥 지식일 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식을 공부하고 싶어서 투자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투자의 본질적인 건 돈을 버는 거고, 돈을 벌기 위한 공부는 따로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동떨어진 공부를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좌절이라는 게 옵니다. 특히나 또 부동산이라는 게 주식이나 코인처럼 빠른 투자 방법은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느려요. 그리고 시간이 좀 걸리는 투자 방법인데, 이런 것들 계속 공부를 하다 보면 좌절감이 좀 생기고 회의감도 생기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제일 위험한 건 그냥 공부를 하지 않고 멈추고 포기하는 경우를 저는 너무 많이 봤고, 저 역시도 그런 유혹을 많이 느꼈습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많이 느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들을 지금 하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은, 강남 기사를 보는 것보다 그리고 남들이 좋아하는 것들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지금 내가 살 수 있는 지역의 낙찰가를 보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가치 있는 공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공부만 하다가 끝나는 투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공부하기 위해서 투자 공부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도 있고 내가 하는 회사 일도 있고 다양한 일들이 있을 텐데 돈을 벌어야죠.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뉴스를 보면서 앞으로 바뀔 지역은 어딜까? 그러면 이런 지역은 또 어떤 곳에서 일어날까? 라고 생각해 보는 건 저는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2의 강남을 찾아보는 것도 좋고, 어떤 호재가 있어서 집값이 올라갔다라고 하면 꼭 서울뿐만이 아니라 지방에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만한 곳이 어딜까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찾아보고 알아보고 전화도 해보고 임장도 가보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그 생각이 나와 상관없는 곳을 계속 쳐다보면 실행은 점점 더 멀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압구정이나 강남, 임장 가 보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하지만 지금 내가 현실적으로 있는 돈이 1,000만 원, 2,000만 원, 그럴 때는 좀 목돈을 모으면서 나에게 맞는 투자 공부하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압구정이나 강남 이렇게 주말에 지나다 보면 거기에 막 삼삼오오 모여 있고 막 임장하고 이러는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제가 걱정이 되는 거는, 공부를 하는 건 전혀 나쁜 건 아니지만 나와 맞지 않는 공부를 통해서 포기하는 경우가 많았었다라는 거를 좀 이야기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계속 나와 맞지 않는 공부를 하게 되면 어느 순간 마음속에 좀 힘듦이 좀 나옵니다. 그리고 누군가랑 같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런 외로움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커지게 되겠죠. 그러면 귀신같이 내가
해줄 수 있어 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할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또 인기도 많습니다. 왜냐면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또 정답을 주는 사람들을 우리는 너무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그동안 지쳤었기 때문에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정답을 이야기해주는 것만 같은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사람이 사기꾼이든 아니든 그 사람이 나에게 추천해준 정답이 나한테 과연 맞는 정답일까요? 그 사람은 내가 아니잖아요. 그쵸? 어떤 한 가지의 사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언을 줄 수는 있지만 결국 실행을 하는 건 나고 그 선택을 하는 것도 납니다. 그러면 내가 이걸 왜 실행하고 왜 선택하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하지만 뭔가 남들에게 조언을 받아서 선택한다라는 투자는 정말 위험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요. 제가 생각하는 부동산 공부는 실행을 위한 공부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나에게 맞는 지역, 나에게 맞는 방식, 나에게 맞는 투자, 이걸 찾는 게 진짜 공부입니다. 항상 이야기하는 너한테 맞는 투자가 나한테 맞지 않을 수 있고 나한테 맞는 투자가 너한테는 맞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를 조언해 주는 것도 항상 조심해야 되고 내가 조언을 받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 좀 느꼈던 건 뭐냐면 어느 순간부터는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투자라는 거는 돈을 버는 수단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나를 알아가는 과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계속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될 겁니다. 어떤 부동산이 나랑 맞을까? 나는 어떤 성향의 사람일까? 내가 어떤 것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리고 나는 어떤 걸 할 때 행복해 할까? 남들은 다 이걸 했을 때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내가 막상 했을 때 행복해 하지 않네. 남들은 다 이게 위험하다고 하는데 내가 막상 해보니까 나쁘지 않네. 나는 감당할 수 있겠네. 이런 것들을 느끼는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계속 이런 질문을 하고 이런 답을 하다 보면 나를 좀 알게 되고 또 내 행복의 기준을 정리하게 될 겁니다. 그러다 보면 강남이 70억이든 남들이 어디를 산다 하든 흔들리지 않게 돼요. 남들의 선택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내 선택에 확신을 갖게 된다가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 보면 강남 뉴스들이 워낙 많고 저도 좀 기사를 계속 보고 있는데 다 강남 이야기들 뿐이에요. 서울 집값 올라가네 마네 뭐 이런 이야기들만 많고 실거래가가 몇십억을 갔네 그리고 고점을 찍었네 이런 기사들이 많은데 그런 기사들에 현혹되지 마시고 나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뭘까 계속 고민 한번 해보시고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제 공부 방법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들이 돈 버는 건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내가 돈을 벌어야 되고 우리 가족이 돈을 벌어야 되고 내가 행복해야 되고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누군가가 또 그랬잖아요. 비교를 하면 비극의 시작이다 이런 말들도 했었기 때문에 남들이랑 비교하지 말고 나한테 맞는 투자로 남들이 뭐라고 하든 내가 생각하는 행복을 찾아가는 게 가장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것들을 계속 찾아가는 과정이니까요. 여러분들도 계속 포기하지 않고 계속 공부를 지속해 나가시면서 좋은 투자 이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